이런 지금 2018 월드 챔피언십 플레인 스테이지 2일차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슈퍼매시브가 2승째를 기록했었던 방금 전의 경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어센션 게이밍도 분명히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죠. 미드 지프의 개인기라든가 상체 쪽에 힘이 어느 정도 드러났던 게임인 건 맞지만 결국 바텀의 어떤 그 부족함을 극복하진 못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바텀 지역에서 인상 깊었던 제이나 선수의 장면이라든지 갱맘이 결국 약속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 눈꽃의 그 서브까지 전반적으로 슈퍼매시브의 팀 단위의 매력이 정말 잘 드러났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저 조의 1등은 G2가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오늘 슈퍼매시브의 경기를 보면 그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경기들도 좀 보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슈퍼매시브가 회복하는 걸 너무 잘 보여줬거든요. 참 잘 받아쳐요. 아주 침착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구도 속으로. 이렇게. 그래서 득점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말릴 수가 없고요. 로이드도 빠져나가다 그대로 여기서 더블킥 당했고. 정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소위 싸움꾼들이 모였는데 이곳 플레이는 근데 그 중에서도 가드만 올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을 만든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가드의 또 원투퍼치 역할을 바텀이 계속 담당을 잘해주니까 그게 절묘한 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스타일이죠. 네, 여기는 이미 끝났네요. 네. 자, 슈퍼매시브 2승째 기록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네, 슈퍼매시브는 본선에 올라갈 때까지 저 스타일을 유지할지도 좀 궁금해지고 카사딘이 정말 꽤 많이 때렸는데요. 이 나중에 올린 건데요, 저게. 네. 초반에 그냥 항상 주네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팀이에요. 이런 구도. 그리고 챔피언 폭도 더 다양하게 이제 넓힌 만큼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 생각할 게 더 까다롭죠, 이거. 자, 어센션 게이밍의 초반에 그 장면들을 기억하는 나머지 팀들은 이제 초반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슈퍼매시브의 그 저력에 대해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더 강하게, 더 자극적인 걸로 저 슈퍼매시브를 상대하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팬들이 지금 현장에서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멕시코, 특히나 그 라틴 아메리카나 전반적인 그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좋은 장면들도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약간 한국에서 온 것 같은 글자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참 흥겨운 경기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 오프라인도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 쪽에서도 각 지역별로 또 굉장히 핫한 어떤 이슈가 모아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관심도가 뜨겁다 보니까 그 지역 내의 팀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EDG가 나왔는데 지금 다이올부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에 좀 빠져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우디소프가 신짜오는 피해야 됩니다. 최대한 신짜오를 피하면서 이 선수의 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자기 자국 내에서 2부 리그죠. 세주안이 일변도의 챔피언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안정적으로 중후반에 가서 한타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같이 상대 창으로 부딪혔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물론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런 걸 하기가 오히려 더 부담될 수도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뭘 하든 간에 안정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 것 없으면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물론 다이올부즈가 지금 방금 전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던 지금 인피니티를 잡아내면서 뭔가 좀 저력을 한번 보여준 건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라이너들은 잘했는데 또 상대하는 팀이 EDG라서 그 실력을 더 끌어올려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디소프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 에이스 스카웃을 상대로 그래도 이쪽도 트리플이 개인기 하면 어디 가서 빠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드 진검승부도 한번 겨뤄봐야죠. 그것만 잘 터지면 분명히 다이올부즈 정말 큰 대이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잘 터지면. 그렇죠. 그거는 진짜 엄청난 이변이 될 텐데. 근데 너무 1세트가 지금 장난 아니었거든요, EDG가. 물론 어떤 상대평가 개념으로 봤을 때 EDG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경기력 차이들이 다 워낙 심하다 보니까 EDG 입장에선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두 팀 모두 지금 인피니티 e스포츠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따낸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스카웃 선수랑 이 트리플 선수의 챔피언 폭도 최근에 사용했던 데이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르블랑이나 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선호하면서 좀 공격적인 챔피언들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 먹을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저 중국 팬들도 지금 현장에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팬들이 아니 뭐 등장할 때부터 계속해서 EDG에 대한 그 열망을 좀 숨기지는 않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EDG뿐만 아니라 정말 네. 중국 팀들에 대한 중국 팬분들의 관심 자체가 엄청나게 뜨겁죠.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가 참 우리나라 입장에선 위기지만 해외 쪽에선 기회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그렇죠. 큰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자, 다이올브스가 이제 블루, 레드는 EDG가 잡고 기다립니다. 아즈를 인정한다. 어. 잘하더라.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인 걸로 한번 붙어보자. 네. 그러면 그 공격적인 것도 밴을 할 것인가? 뭐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OP 챔피언들 우르고시나 아트록스는 좀 더 밴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뭐 아트록스는 바이오 펜서가 그 일단 리메이크 된 뒤에는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가정하는 게 맞으니까. 만에 하나. 네. 그냥 막 엄청 어려운 챔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가 워낙 잘 다루니까. 아, 그렇죠. 실망했나 본데요. 네. 아니라고 아트록스. 여기서 이제 바텀에서 앉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가져가는 건 좀 재밌는 선택이네요. 오히려 루시안 브라움을 다이어 울부즈 쪽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브라움 같은 경우는 보통 컨셉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또 아이보이가 카이사를 워낙 좋아하니까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세게 나가긴 해야 되거든요. 다이어 울부즈. 베인은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단지 이제 시기를 정확히 모를 뿐이죠. 네. 등장할 수 있는 픽인 건 맞습니다. 아직 종로에선 이르다. 나는 좋아하는 평가입니다. 선수도 많고. 네. 아마 쓴다면 중국 팀에서 먼저 쓸 확률이 좀 지배적이죠. 그렇죠. 뭐 뮤직비디오도 나왔었고요. 자, 알리스타 그리고 카이사입니다. 네, 이렇게. 이러면 라인전 상성은 다이어 울부즈가 좋게 가져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상하면서 한 듯한 느낌인데요. 그리고 대놓고 그냥 오른 뽑으면서 든든하게 가겠다는 건데 레이 선수도 보통은 탱커를 선호하니까 그냥 사이온 같은 게 나오있지 아니면 좀 턴 넘기면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공격적인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네. 사이온이나 혹은 이런 거 나오나요? 오! 와! 8픽! 그러니까 레이가 공격적인 것도 원래는 잘했던 선수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잘 활약이 안 나왔었어요. 뭐 슬럼프기도 하고 어찌 보면 기복적으로나 여러 가지 팀적으로나 잘 안 맞아서 저조한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탱커가 그냥 더 잘 맞는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지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또 때마침 8.19에서 마비의 일격과 포획이 버프를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많은 그 팬분들 사이에 좀 이견들은 있죠. 다리우스를 왜 버프 시키느냐 이런 말들도 있기는 한데 네. 워낙 좋았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리우스 공격적인 걸 레이가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드 이렐리아도 견제하죠. 스카우처럼 개인기 좋은 선수가 저런 픽 잡으면 진짜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라이즈 같은 챔피언도 충분히 가져갈 수는 있겠고요. 오늘 좀 핫했던 올라프죠. 사실 원래 그냥 티어울프가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밴은 일리가 있는 밴들인데 유디소프가 뭘 하든 그냥 이런 것들 그냥 잘라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역시 EDG 노페이 굉장히 합당한 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야스오 밴입니다. 충분히 또 야스와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이 탄생할 수 있죠. 네. 네. 클리어러브가 한 번 더 좀 세게 가나요? 뭐 카밀이나 신짜오 같은 걸. 오, 근데 오히려 뒤쪽에서 클리어러브 역시 참 이 선수 보면 전 항상 앰비션 선수가 많이 생각나는데 네. 올드한 챔피언 기본적으로 아주 잘 다루고요. 아주 네. 노련한 선수인데 한번 공격적으로 네. 아이보이가 그냥 했던 걸로. 예. 네. 이런 쪽이 조금 더 잘 어울리긴 하죠. 네. 그런 나쁜 픽도 아니고요. 카노입니다. 설레겠던 몇 개의 챔피언들이 좀 지나갔습니다. 참 클리어러브도 어찌 보면 월드 챔피언십에 어떤 악연이 많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선수인데 네. 뭔가 그 커리어 측면으로 봤을 때 중요한 순간에 좀 힘을 잘 못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번을 좋은 기회로 만들어 봐야겠죠. 다전제로 가면 이제 뭐 하루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클리어러브에게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 EDG입니다. 그럼 상대가 스카너라고 했을 때 같이 좀 안정감 있는 중후반에 괜찮은 정글 챔피언도 많이 있거든요. 앞서 클리어러브가 하려고 했던 뭐 세주안이라던가 충분히 뽑을 수는 있는데 뭐 트런들도 상대가
퓨어 탱커는 없어서 좀 힘이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라이즈 자신 있었는 카드 또 하나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EDG가 판단을 했나요? 일단 양팀의 선택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결국에 EDG는 그냥 상체 쪽에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때려보겠다는 생각이고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텀의 안정감과 이어지면서 게임 터트리겠다는, 그러니까 그냥 기본 베이스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뱀픽 패턴인 것 같아요. 다이얼부즈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진짜 이 탱대 밸런스가 진짜 잘 갖춰진 조합이고 사거리 대치구도에서도 강한 조합이라서 일단 라인전 단계만 무난히 잘 넘기면 무서운 조합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단지 라인전 구도가 저 상체 쪽으로 어떻게 버텨낼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네. 상체는 이기는 게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상성이 워낙 밀리는 것도 있고 스카우트 선수의 라인전 폼도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그럼 반대로 하체 쪽에서 힘을 내줘야 되겠죠. 최대한 아이보이가 못 크게 루시안 브라움을 뽑은 이유를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느낌은 다이얼부즈도 위축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위축될 이유가 없죠. 또 지금까지는 아직. 지금 뭐 기세 좋게 승리도 했고 분위기도 좋고 또 뭐 각 팀별로 진짜 그 메이저 지역 포함해서 진짜 한국인 명 코치 감독들이 정말 많이 가 있는데 오랫동안. 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다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노페 역시. 하지만 그 상대편이 어떤 팀이 기다릴지라도 완전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들을 항상 하는 팀인데, 자 EDG의 이 각오가 이번에도 또 하나의 승리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다이얼부즈가 완전히 그 이변을 연이어서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따내게 될지 기대가 되는 한판 승부입니다. 네, 1세트에서 EDG가 워낙 완성도 높은 실수하지 않고 차분히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어진다면 아마 다이얼부즈가 이기기 좀 쉽진 않겠죠. 근데 최선을 다해야 뭐 2등 이라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봐야 되겠죠. 자, 어떤 가능성이 나올지 양 팀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EDG와 다이얼부즈의 경기입니다. 자, 1세트 오늘 첫 번째 경기를 봤을 때 EDG는 정말 이런 막강한 존재감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과연 뭐 상대 평가에 따른 뭐 그냥 압도적인 경기력이 드러났던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를 뭐 다시 한번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뭐 다이얼부즈도 뭐 사실 인피니티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흐름들을 그대로 잘 유지했었던 경기력이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트리플 선수의 스펠 선택도 참 눈에 들어오죠. 점화 신드라. 이건 최대한 라이즈를 압박하면서 좀 뭔가 킬 포인트까지 연결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도 좀 보이는데요. 그렇죠. 특히 트런드 정글이기 때문에 트런드 정글이 아무리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갱킹이 저런 식의 라이즈 같은 챔프한테는 아주 탁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미드 정글에선 일단 안 밀리겠다는 거죠. 최대한. 탑에서야 뭐 저 상성상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EDG를 상대로 그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이얼부즈. 어떻게 보면 이번 플레이는 안에서 완전 개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메이저 팀, 더군다나 잘 나가는 라이너들을 상대로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앞서 나갈 수만 있다면 다이얼부즈의 어떤 이후의 경기력들은 더 두고 볼만 하니까요. 자, 킹은 이제 컵케이크인데 분명히 트리플과 킹이 저 초반에 어려운 상황들 잘 견뎌내고 난 뒤는 경기를 이끌어냈었거든요. 지난번 경기에서는요.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역시 뭐 다리우스야. 그냥 오른 만나서 사실 땡큐라고 생각할 거예요. 완전 샌드백이라서. 네. 물론 이거는 갱이 왔을 때나 당연히 뭐 로밍 구도에서는 달라질 수는 있는 건데 1대1에서는 뭐 전혀 부담 없는 매치업이죠. 너무 편하죠, 다리우스가. 이렇게. 네. 또 당분간 트런들이 아래쪽 동선을 먼저 잡아서 위쪽 시야 또한 EDG가 잡을 예정이니까 더 숨도 못 쉬긴 하겠네요. 네. 파이어 펜스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다이얼부즈 입장에서도 탑은 보통은 버티고 가는 게 컨셉으로 자국 내에서도 많이 하고요. 버텨주는 만큼 그럼 다른 곳에서 무조건 이득을 봐야죠. 네. 그렇죠. 다리우스가 먼저 합류할 수 있는 어허. 스카너 3렙, 스카너 3렙. 아래쪽, 영토. 첨탑 먼저 먹었어요. 그렇죠. 영토 안에서 스카너는 거의 불사신입니다. 네. 자, 기둥인데 트리플이 먼저 오는 걸 보고 같이 한번 압박을 해봤습니다. 빠져나가는데 어려움도 없고 심지어 다리우스가 또 빨라요, 합류. 네. 이 다음은 어렵겠죠. 압박감 킹 잘 줬습니다. 이건 더 올라가기는 어렵죠. 참 그래서 루시안 픽이 좀 맹활약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팀들의 생각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최근에 좋아진 거라서 아무래도 SK팀 선수들도 충분히 쓸 가능성은 높겠죠. 그렇죠. 네, 후반에도 좋아진 게 있으니까요. 좋아도 안 쓸 거라고 얘기했던 선수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라인전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라인전만 바라보는 챔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심지어 그 라인전에서도 못 이기기 시작하면 더 답도 없다 쪽으로 가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양 관점에서 해석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한테 졌다 뭐 이런 식의 또 극단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 수동적으로 네. 바라보는 뭐 관점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이제만 바라보지 말자라는 얘기들이 지금 끊임없이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데 몇몇 공격적인 해외 팀들도 이렇게 역시 루시안을 잡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운영적으로 CS를 손해 본다던가 하는 걸 SK 팀들은 눈 뜨고 못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풍요로울 땐 괜찮았는데. 네, 그렇죠. 그만큼 기본기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건 맞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험난한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한국 팀들도 SK 팀들도 이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텐데요. 자, 이 배고픔을 견뎌내면서 어떻게 이 팀들을 맞아 준비를 할지 한국 대표들은 아직까지 그룹 스테이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 선수들이 활기를 펼치고 있는 이제 플레인 스테이지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카웃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상당히 이른 타이밍에 신드라 귀한 타이밍에 맞춰서 상대적을 잡아 놓으면 스카너가 동선 짜는 것도 보다도 수월해지고요. 네. 저 시야를 언제 걷어낼 수 있을지도 봐야 됩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 정글러가 미드 쪽에 개입을 해서 라이즈, 신드라 둘 중 한 명 전멸이 빠지고 나서부터가 좀 진짜 배기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트런들 위쪽에 있는 거 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디지. 봤어요 일단. 그래서 탑에서 다리우스가 얻어맞고 있긴 한데 네. 전멸 안 쓰고 포획으로 일단 끌어와서. 살았고요. 오히려 역전멸 뺐죠. 그렇죠. 이게 라이즈가 와드를 설치해 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정보전에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죠. 오른은 원래 오른의 특성상 좀 힘든 픽을 만나도 항상 라인전에서 계속해서 아이템 공급하고 또 스킬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버티기도 꽤 좋은 픽이라서 받아먹기도 좋고 기본적으로 라인전이 세잖아요. 사이온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리우스 상대로 그냥 티 안 나게 참 잘해주고 있는 건 맞아도 그래도 주도권이 다리우스한테 있다는 게 이제 피곤한 겁니다. 그냥 당하는 입장에서. 딱 봐도 지금도 그렇거든요. 네. 자, 바이오펜서가 다시 지난번 경기에서 회복하는 능력을 보여줬던 것 그리고 워낙 또 신인급 선수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뒤처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내에선 말이죠. 근데 딱 레이 선수의 보조룰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보통 같이 맞는다면 오히려 뼈방패라든지 번데기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공방전을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맞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영감 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죠. 참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정말 뭐 낮은 선에서 예선이라고 시작했을 때 1차 검증은 통과했다고 봐요. 다이어 위브즈가. 안 터졌죠. 그냥 네. 인피니티 e스포츠는 터졌어요 이때. 네. 그렇죠. 지금 6분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체급 차이가 심각하게 나면요. 라인전에서 그냥 터지거든요. 적어도 지금 뭐 뱀픽 구도 그리고 라인전 양상 꽤나 팽팽하게 가고 있고 치열하게 가고 있고 오히려 역으로 득점할 확률도 꽤 있습니다. 이런 구도라면. 그러니까 지난 1승 자체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나오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일단 탑에서 CS 차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요건 바이오 펜서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렇죠. 약간. 라이즈와 스카노가 6렙 이후의 타이밍 요때가 중요한 거게 전멸이 없으니까 오른이. 아까 얘기했던 진짜 타이밍. 네. 물론 오른 입장에서는 적절히 그냥 빠져 있으면서 클리어만 좀 해주면은 다른 쪽에서 또 이득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찍는 그냥 게 뒤로. 최선으로. 그 정면 상대 안 하네요. 네. 바텀도 반반 파밍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의 움직임이 다이어 울부즈 쪽에서 나와주기는 해야 됩니다. 세게 하네요. 트리플. 그 대신 신드라의 마나가 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추가 연계까지는 안 됐죠. 바텀 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일단 딜만 교환. 사실 탑에서 바이오 펜서가 그냥 집 갔다가 다시 걸어오는 사이에 CS 낭비가 좀 심했던 건 맞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배짱 있게 아군 불러보면서 어떻게 좀 버텨봤으면 어땠을까 막 궁극기 쓰면서 클리어하고 어떻게 그냥 거기서 버텼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약간 다이어 유브즈도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버티다 보면 그래도 총합 조합 밸런스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거 좀 잘하니까. 네. 다이오울브즈도 한타 잘하니까요 또 버티다 보면. 처음에 깔린 패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타임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안 그러네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EDG의 조합은 강제 이니시가 좀 빈약해요. 스카노나 알리스타는 먼저 몸이 들어가야 되는 형태라서 안정감이 있지는 않거든요. 알리스타의 뭐 쿵쾅도 그렇고 그래서 잘만 버티고 하다 보면 오히려 원하는 전투 구도를 다이오울브즈 쪽에서 먼저 만들 가능성은 있어요. 맞습니다. EDG는 그런 점에서 이제 한타보다도 오히려 기동전, 뭐 스플릿 푸시, 끊어먹기, 슈퍼 플레이 이런 쪽 의존도가 높은데 또 그런 거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로 이미 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력을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자, 블루 쪽에 클리어러브. 자, 진짜 치열하네요. 이 과정이 그냥 다 매끄럽게 서로 주고받습니다. 네. EDG도 다이오울브즈를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막 싸우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괜히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네요. 네, 그만큼 뭐 상대 신드라, 루시안 브라움이 처음에 뭐 받아친다든지 그런 거에 전혀 부족함이 있는 챔피언들도 아니고요.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번 연도부터 시작해서 크게 막 요약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기존의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이기기가 좀 편한 메타예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싸움 잘하는 픽들 많이 나오고 주도권 중요하고 어떤 스노우볼이 중요한 시대. 그러니까 운영보다는 한타 능력, 교전 능력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 그 약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보통은. 운영 쪽에서 보통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강팀과 비교해봤을 때. 지금은 조금 밀리더라도 혹은 그러니까 운영보다는 라인전부터 그냥 한타 뭐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은 강팀이고 뭐고 뭐 운영하기 전에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싸움 다 잘하니까요. 네. 이렇게 개인기가 뭐 엄청 밀리고 그런 게 아, 아니에요. 기둥! 일단 버텼네요.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상당히 압박감이 좋았습니다. 다이오울브즈. 그럼 반대쪽에서 다리우스가 타워 철거까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라이즈가 지금 그래서 라이즈가 탑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간 것만으로도 타워를 깨는데 가까워질 수 있죠. 그렇죠. 신드라 위치를 봤기 때문에 다시 아래쪽으로 막으러 오는 거고요. 네. 신드라만 미드에 있고 어디로 가죠? 과연 이거 과연 띄울 수 있나요? 놓쳤고요. 포획 타이밍 좋았기 때문에 네. 이거 어쩔 수 없었고 일단 근데 버티면서 이게 바로 뭐 네. 에어본 연계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이러면 그대로 신드라 컵을 공간을 탑을 이동. 스카웃까지 안전하게 모셨죠. 네. 안락한 서비스. 이게 오른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른 에어본이 조금 아쉽게 다가오겠는데요. 그렇죠. 나름 맹렬히 저항했던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트리플 움직임이 붕 떴던 게 제일 아쉬워요. 트리플이 차라리 바텀에서라도 압박을 줬으면 바텀이라도 더 큰 이득을 봤을 텐데 바텀 가려다가 미드에 있다가 탑 늦게 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렇게 바텀은 바텀대로 못 들고 탑은 탑대로 죽고 결국은 바이오 펜서 얻어내지 못했고 그 이후에 스카웃 레인은 완전 편하게 빠졌습니다. 사실 신드라와 라이즈 구도도 우월한 사거리를 바탕으로 신드라가 뭔가 더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스카웃이 깼으니까요. 좀 불편해지긴 했습니다, 다이오울브즈.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게 결국 오른이고 아직 탑이 깨진 건 아니니까 네. 오히려 다른 쪽 압박도 계속 하긴 하니까 되게 구도가 재밌는 것 같아요. 팽팽한 거 자체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이오울브즈. 자, 그리고 그 힘 실어줄 만한 선수들이 이곳저곳 계속해서 찔러주고 있습니다. 탑을 먼저 깨고 전령까지 연결시키면 바텀이 뒤늦게 깨지는 건 EDG도 좀 허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다이브 압박은 당연히 강제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먼저 소식.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고인규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일방적으로 이득을 사실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EDG가. 이렇게 전령. 예, 불평등 조약이 된 거예요, 이거. 근데 EDG와는 대부분 그렇게 불평등한 조약을 지금 맺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데요. 그렇죠. 원래 강팀 입장에서는 뭐 이거랑 바꾸자, 그냥 미니언 하나랑 포탑 바꾸자 막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이거를 깨도 이미 손해 보는 게 좀 많아요. 원래 킬까지 연결되거나 아니면 좀 드래곤이라도 진작 쳤든가, 그러니까 뭐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런들이 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루시안 브라움을 했으면 네. 타워를 깨는 데까지 연결을 시켰어야 돼요. 다만 상대방이 전령과 타워를 탑에서 먼저 선취한 게 더 큰 거죠. 네.
물론 다이얼부즈도 약간 속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이쪽도 오브젝트 하나에 포탑 하나 가져간 거니까. 어우. 그리고 트리플. 오른. 그리고 오른이 스카우트 전멸은 쪽을 있어요. 전멸이 있어요. 네. 하지만 전멸 빼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잘 받아친 거죠. 합류 다이얼부즈.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전 좀 기대가 돼요. 슬슬 이게 이렇게까지 좀 잘 이끌어가고 있으면 물론 이거는 어떤 기대죠? 예. 그런데 그 기대는 반대쪽에 나왔네요. 이러면 클리어로브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주어만 지금 살짝 나올 때가 됐거든요. 네. 이제 네. 전멸 깨뚫기 타이밍. 앞에 좀 돌려보고 싶는데 어쨌든 서로 전멸 눈치 싸움을 했었는데 선전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클리어로브가 상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미드 1차까지 또 압박입니다. 한 번에 포인트입니다. 레이가 또 컵킥을 밀어내네요. 그래서 갑자기 네.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기대감을 2분 전에 얘기했는데 2분이 좀 안 됐죠? 네. 이게 강팀의 스노우볼링 능력이죠. 속도 빠르네요. 한 번에 확 굴리는 거. 테스의 전환도 빠르고요. 네.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리우스가 포탑을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단순히 오른과의 1대1뿐만 아니라 트런들이 와도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 레벨이 됐습니다. 레이 선수. 그만큼의 성장력이에요. 이러면서 한 번에 좀 손을 좀 많이 봤습니다. 다이얼부즈. 그냥 결국에 스카웃을 못 막았다라는 게 너무 아쉽겠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초중반부터 어찌 보면 트런들이 압박을 같이 넣어줬다면 네. 트런드 신드라 쪽에서 오히려 밀어붙이는 구도도 더 나왔을 것 같은데 미드 포탑 이미 많이 때려놨었거든요 원래. 이거 이제 구멍이 보니 이거 좀 숭숭 뚫렸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뭉쳐다니면서 좀 이렇게 화는 난 상태거든요 지금. 네. 누가 봐도 되게 화났어요. 근데 화를 받아줄 사람은 없어요. 이리지가 살살 사이드로 이제 돌리는 운영 들어간 거죠. 이러면 자기만 다치는데요. 네. 거기다가 다이얼부즈의 조합은 좀 둔합니다. 기동성이 좋은 조합이 아니라서 그냥 한타예요. 근데 저렇게 모여 있을 때 정말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할 게 없으니까 다시 흩어줘야 되죠. 그러면 자연스레 사이드 주도권이 있는 EDG가 우선권을 넘겨받게 되는 거고요.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아직 힘이 남아있다라는 게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이얼부즈 입장에서. 네. 자, 이디지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멸 빠진 라이즈. 제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챔피언인데 머네요. 스카웃도 알고 있어요. 상대가 안 보이고 내가 전멸 빠진 상태면 노릴 거 지금 나밖에 없다. 또 기본적으로 적군화해가 확실하게 좀 라이즈 쪽으로 들어가야 어느 정도 CC 연계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오른이 맨날 옆에서 같이 뿌 불어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잡는 게 더 어려워요. 먹고 싶은데 너무 위에 달려있는 과일입니다. 손이 지금 현재 닿지 않고 그 손이 닿지 않게 스카웃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도 그냥 편안하게 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바론 나오기 전에 다리우스 쪽에 인원 투입을 마구잡이로 한다든지 뭐 그런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뭔가 포인트를 잡기가 꽤 어렵습니다. 네, 순진하게 올라오면 끊겠다. 하지만 현재 거기까지 순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쪽 뭐 와드도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네. 물론 그냥 빠지기만 해도 이미 또 손해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쪽 이득을 보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손해를 만약 봐버리면. 그럼 뭘 얻어야 되죠? 그리고 신드라 오히려 쪽도 신드라가 위험해질 네, 수도 있습니다. 쪽도 막 서로 이게 2대2, 3대3 지금 약간 난전 구도인데. 포획을 한번 당겼고요. 예. 네. 아예 다리우스를 끊을 거면 근데 라이즈까지 그럼 그쪽으로 합류하면 신드라는 발이 느리잖아요. 네. 트렌드 봤어요. 아예 온 김에 뭐 레드까지 가져갈 수도 있겠는데요. 다리우스가 밀고 먼저 합류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확 꺾어서 또 신드라 쪽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네. 어떤 식으로든 이러다 보니까 바텀이 뚫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원래 날개 운영의 기본이 흔들기예요. 멱살에 잡고 멱살에 잡아서 들어 올렸다가 로우킥 찼다가 막 이런 식으로 반복하니까 뭐 어느 쪽에 가드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윈지 아래인지 이게 뭐 어딘지. 그러니까 미드 모여. 니네가 와. 날개 접어. 오긴 왔어요. 이게 또 대처하는 방법 중 좋은 방법 중 하나거든요. 다이얼부즈도 자신의 카드 꺼내들었는데 안 옵니다. 그냥 내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참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내줄 거를 내주더라도 얻어가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환. 뭐 EDG도 뭐 빠르게 돌려받고는 있습니다만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냥 안 무너지네요. 다이얼부즈. 네. 둔한 조합 속에서도 확실한 운영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 거니까요. 최상위권 팀을 상대로요. 그렇죠. 나에게 어설프게 펼쳤다가 저렇게 모여가지고 한 점 돌파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다이얼부즈가.
그런 것도 원래 중국 팀이 되게 잘하기도 합니다. 이니시로 끊어먹기.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미드 1차는 어쨌든 거의 깨놨으니까 깼는데 그 다음 다리우스와 라이즈가 날개를 폈을 때 어디를 노릴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졌죠. 그렇죠. 지금 가 있습니다. 스카우트. 트리플이 근처에서 좀 대기는 하고 있고 트런들 우디 소프도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라이즈 템트리상으로 사실상 준 탱커라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긴 할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일단은, 다리우스 쪽은 네. 어설프게 투입했다가는 근접 가지고는 못 잡습니다. 네. 오히려 바론이 곧 나오는 타이밍이라서 다리우스 쪽은 그냥 과감하게 배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인원이 2명, 3명 투입되면 그때 이디스는 바론을 칠 수 있으니까요. 오른의 위치만 체크. 아니면 원래 또 좋은 것 중 하나가 그러면 작은 명분이지만 어쨌든 명분 삼기 좋은 드래곤도 괜찮긴 하거든요. 다이오브즈가 진짜 한타를 하고 싶다면. 진짜 하고 싶다면. 예. 근데 바다라서 과연 이디지가 그 싸움에 응해 줄지도 보긴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이런 거는 차라리 다이얼부즈 입장에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드래곤을 주고 역으로 본인들이 포탑 가져가는 거. 이거는 훨씬 좋죠. 말 그대로 돈도 당기는 거고. 네. 이거 줘도 큰 상관없고. 그러면 굉장히 주고받는 수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환을 아주 네. 내고를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처음엔 불합리하다는 얘기를까지 했는데 원래-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원래 강팀이 잘하는 게 불합리한 거래요. 오른손 내밀면서 뒤에 또 뒷손으로 뭐 주머니 뒤에 또 숨겨놓고 막 이런 거 잘하는데 네. 되게 합리적인 교환이잖아요, 이거. 그럼 EDG가 원하는 걸 다 혼자서는 네. 못하고 어디 있네요. 가서 뭐 바가지 안 썼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훨씬 저는 오히려 기분 좋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 EDG를 예. 상대로 해서. 예. 그리고 그 다음 과제 다리우스가 바텀 2차를 두들겼을 때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겠죠. 진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일단은 EDG는 대로변에 자신의 듀오의 모습을 좀 드러냈습니다. 이거 지금 딜러 둘이 배짱도 좋아요. 안쪽으로 가는데요. 와! 역사이번에 트리플! 적구라인 야! 초대박! 이거 적그라인을 제대로 했어요. 트리플. 다이어유부즈 이러면은 라이즈가 펼친 날개가 좀 뭔가 힘이 빠지죠. 그렇죠. 척추 쪽에 힘이 끊겼기 때문에 지금. 다리우스도 날개를 예. 조금씩 접는 상황이 나오죠. 그렇죠. 허리가 삐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트리플을 계속 견제했었던 이유를 좀 보여줬네요. 네. 운영으로 이리지에게 손해보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다이올브즈. 참 진짜 이번 월드 챔피언십 대단하네요. 이거는 그냥 괜찮다고 말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좋은데요. 예, 메이저 지역의 팀들을 상대로 뭐 네. 대활약하고 있는 팀들이 꽤 많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글러 교체 다음에는 아예 자신의 머릿속에서 빼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얘는 뭐 약간 반대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럼 원래였으면 뭐 얼마나 네. 더 세타를 혁파이어가 그러니까요. 나왔으면 네. 나올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우디소프트와. 이거 모르는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EDG도 상대가 만만하면야 당연히 스노우볼 쭉쭉 굴렸겠죠. 더 날개를 펼치든 뭐 끊어먹든 교전을 열든. 근데 이게 한타 힘이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만한 조합이 아니에요, 다이오브즈가. 딜러진이 무슨 데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CS가 낮은 것도 아니고요. 숫자 자체가 20분대인데 네. 뭐 3개입니다, 킬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디지가 사이드 운영이 좋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한타에서 모였을 때 다이올브즈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무난한 성장만 되면요. 혹시 이게 설마. 근접으로는 잡기 힘든데 신드라가 네. 오면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뒤로 빠집니다, 뒤로 네. 빠집니다,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일단 빠지기만 하면 그리고 다 오나요? 싸움 커집니다. 싸움 커져요. 전투가 커졌는데, 전투 세이프. 커졌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전멸 교환. 일단 컵킹이 뒤로 맞고, 다음. 추격! 위치가 킹 쪽으로! 이쪽. 포획! 근데 뛰었어요! 네, 오른까지. 여기서 순간 녹아버리면 네! 지금 일단 트리플! 위치가 순간 한타 그렇죠. 끝났죠. 그리고 트런들까지 네. 잡히면 바로 나가요. 여기서! 이디지. 역시 EDG! 단도대가 연이어서 꽂힙니다. EDG가 이기지! 이 전까지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였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괜히 뭐 중국의 명가겠습니까? 네! C9과 마찬가지로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진 않는다. 네. 진짜 그 와중에 공간 왜곡 각을 스카웃이 저 지역에 본 게 대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리우스가 물렸던 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클리어러브가 쪼이면서 신드라 전면 막 싹싹 빠지고 말씀하신 대로 추격까지 들어갔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림. 순식간에 조마조마한 마음을 그냥 걷어내버렸습니다, 전면 쓸 이기지가. 수밖에 없어요. 탑배 쪽. 근데 그 다음 어떻게든 솔방울 탄 쪽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서. 레이. 그래서 한 방에 죽고
전멸 없는 신드라는 포지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바로 그렇죠. 끝났죠. 배칠 때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챔피언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난장판 싸움이 돼버리면 트리플 선수가 원하는 견적도 안 나오게 됩니다. 자, 중국 팬들의 환호성이 저절로 터져 나올 만한 그런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아, 좀 끌려가는 듯 싶었던 그 분위기가 한 번에 반전이 되면서 발언까지 넘어갔습니다. EDG에게. 이제는 바론을 먹은 EDG의 사이드 운영이 보다 더 날렵해질 수 있죠. 민첩해질 그렇죠. 수 있습니다. 당장 돈 차이는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 운영적인 측면 때문에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끊으면 모를 텐데 되나요? 눈치를 챈 것 같죠, 레이도. 레이가 눈치를 챘어요. 이게 조금만 앞에 있었으면 지금 끊겼는데. 그리고 위쪽 시야를 EDG가 잘 잡아놔서 그럼 반대로 반대쪽만 조심하면 자연스레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탑쪽으로 일단은 아이보이와 메이코가 침투해 있습니다. 이미 바론 버프와 함께 힘은 실릴 대로 실려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EDG의 그 순간 교전에서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추격하는 그 플레이들을 보면 역시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 연도에 계속해서 막 성장하는 고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교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짧게 요약하면 네. 엄청난 것 같아요. 순간 판단 같은 게. 더더나 이 메타가 맞물리면서 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라인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머리 아파요. 311로 막 1대1에서 못 이기고 본대 쪽에서도 좀 애매하고 오른을 불러가지고 이니시를 열자니 그거 잘못하다가 포탑 다 날아갈 거고 레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른이 와야 이니시가 가능하거든요. 아, 근데 완전 묶여있거든. 있어도 치는데요, 이렇게. 이게 날개 운영의 핵심이죠. 있어도 못 맞고 오면은 또 본대 빠지고 사이드 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대응이 제일 안 좋은 거죠. 신드라가 라이즈를 마크하고 오른이 다리우스를 마크하면 마크가 그렇죠.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배치가 되면 네,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왔어요. 근데 오니까 본대는 빠지고 다리우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펼쳤다 접었다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진짜 당하는 입장에서 또 정말 갑갑하죠. 네. 이게 감정적으로 가장 건드는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네. 완전 밀고 있습니다, EDG가 이렇게. 세상 원래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두 가지 운영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가 무한 포킹,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포킹으로 그냥 계속 멀리서 쏘는 거고 또 하나가 무한 스플릿이에요. 스플릿만 계속해도 그냥 아예 뭘 하지 못합니다. 스플릿도 포킹도 원래 제대로만 하면 지금 이게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또 바론 버프를 EDG가 두르고 있으면 라인 클리어가 잘 안 돼요. 신드라의 특성상 아무래도 바론 버프 미니언을 정리하는데 한 세월 걸리고 루시안도 팔이 짧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리해지는 것도 있죠. 아, 이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그 격차가 여전히 더 유지가 됐습니다. 잠시나마 한 20분 초반까지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다이올브즈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원래 또 요즘 메타에서 많이 쓰는 얘기가 인생은 한방, 소환사육국 한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쓰거든요. 네. 도전이 워낙 중요한 메타다 보니까 한 방 한 방에 따라서 확확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게 또 현상금과 연결되다 보니까 한 방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팀들이. 그냥 한 방에 따라잡을 수 있다. 한방 교전, 한방 대박 막 이런 것들. 그럼 그 반대로 그 다이올브즈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방? 노리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날개를 펼치면은 이제 몸통 그 본체를 타격하기가 어려운 거죠. 기껏 해봤자 날개 하나, 날개 한 쪼가리 막 꼬리 한 쪼가리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근데 그 날개나 꼬리 한쪽을 자르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맞습니다. 그걸 마법 먹기도 쉬운 저항력 것도 아니죠. 아이템을 지금 예. 보시면 완전 다 둘렀거든요. 이거 웬만하면 안 녹습니다. 다리우스도 막 엄청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느낌보다는 딜탱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예 변수를 주지 않겠다는 선택. 네, 지금 EDG의 5명의 챔피언 모두가 쉽게 안 죽는 구성이에요. 아이템 트리만 봐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EDG의 그 냉철함이 좀 돋보이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참 게다가 이게 불리한 쪽 입장일 때 보통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그 네. 찢어지게 가난한 와중에 스카너 때문에 또 수은도 섞어야 되고 막 이러면은 그래도 다리우스 한번 이거 너무 이렇게 우르르 가면은 알지 않나요? 일단 아는데 이거 그냥 물어요. 잡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일단. 뭡니다. 그냥- 억제기가 나가더라도 넌 네. 잡는다. 근데! 일단 잡았어요. 그래서 잡은 건 맞아요. 근데 억제기는 그렇죠. 네. 뭐 어차피 밀리는 거였다. 근데 하나까지는 오케이인데 두 개까지는 안 되지 않아? 안 오케이 아닌가요 이거? 네, 안 오케이죠. 예, 그러니까 빨리. 자, 노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일단은 내부. 아직 오른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EDG도 무리하기 무섭죠. 괜히 여기서. 하지만 내부 타워까지 또 밀었습니다. 이게 결국 꼬리 자르기 된 거예요. 꼬리 자르고 이득 봤죠 또. 잘렸다 그래도. 이건 본인이 자른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막 저 꼬리 때문에 무슨 한두 명 배치된 것도 아니고. 네.
이거 잡자고 저 많은 에너지를 썼는데 네. 억제기 내줬고 이거 내부 뭔가 타워. 잡긴 잡았는데 다리우스 끊기 끊었는데 아까 앞서 한번 언급해주신 현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떨어지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부자가 되기에는 상대방이 키를 주워 담고 그 챔피언을 끊어야 되는데 그 챔피언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집 가니까 막 미니언들은 지금 억제기 털렸다고 난리고. 이 원성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그렇다고 막기에는 또 애매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의 순간이 오잖아요. 네. 다음 바론이. 여기서 결국 이디지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한타를 해도 지금 나쁜 것도 아니고요. 워낙 잘 컸고 한타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팀이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운영을 해도 돼요. 근데 다이어유부즈는 선택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이거 혹시 모르니까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네, 한 번 더 체크. 네, 쪼여진 줄 알고. 자, 하지만 정보를 더 얻고 난 뒤에는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안쪽에 대한 정보도 다이올브스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다음 바론까지 4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EDG가 다시 한번 전장에 복귀합니다. 다이얼부즈는 결국에 먼저 시야를 선점하고 싸움을 먼저 거는 일단 싸움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안 그래버리면 상대방이 날개 운영하다가 언제 또 바론 쪽을 덮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근데 바텀 비게이브라서 네. 또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빨리 싸워야죠. 싸울 거면. 바텀 난리 났어요. 지금 대군 몰려옵니다. 근데 지금 바론이 안 킹이 낚시! 나와서 나를 이디지가- 물어라! 물어라! 내가 미끼다! 너무 네. 뻔해요. 예, 미끼가 너무 저렇게 미끼가 튀어나오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낚싯대로. 저게 이 바론이 나왔으면 위화감 있잖아요. 지금. 네. 이디지가 조급함을 느낄 이러면 만한 이유가 미니언 전혀 다 없어요. 들어와요. 이제는 막 민원 배치해야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근데 바로 나가요. 오른이 한 명 오면 또 못 막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몇 명이 어떻게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중앙에 자꾸 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힘들어도 집에 갔다가 뭐 끊었다가 근데 이거 스카웃? 예. 이런 약간 와 이게 이게 이런 움직임이요. 네. EDG한테 변수가 됐어요. EDG는 이런 어떤 상대 어떤 다각도 변칙적인 플레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뭘 할 수 있죠? EDG는 그렇게 예상했어요. 다 집에 갔겠네. 네. 아이보이가 안쪽 그래 들어옵니까? 그래서 설마 아이보이까지? 다이올브즈 한방 와. 이 한방 큽니다. 근데 자 레이가 와서 없이 그리고 셧다운. 그래서 막상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인생은 한 반방. 네. 반방 여러 방이 나와야 돼요. 한 번에 한 방으로 지금은 한 방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예. 뭔가 안 됐어요. 엄청 대박을 낸 것 치고는 와 이게 레이가 또 이거를 진화시키네요. 이거 엄청 이상하게 끝날 뻔했었는데 어느 정도 EDG 쪽으로도 마감이 됐습니다. 스카웃 이거 스카웃 이상할 뻔했는데요. 진짜 놀랐던 거예요. 뭐야? 왜 집에 안 이 갔어? 변칙적인 움직임은 예측할 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었어요. 너무 어무한. 그리고 아이보이가 진입할 때도 진입각이 좀 어려워 보여서 그렇죠. 이거 내가 한번 만들어 줄게. 네,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CC가 부족한 조합도 아니고 다이어유즈가 되게 잘 받아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레이가 보여. 만약에 신드라가 조금 더 제대로 움직였으면 사실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근데 신드라가 뭐 했냐면 탑에서 집 갈지 말지 리콜 탈지 말지 생각하다가 다시 또 귀환하고 막 움직이다가 본대에 진짜 늦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신드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근데 또 뭐 변칙적인 움직임이라고 저희도 설명했던 건데 약간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2차로 한 번 더 수식을 쓰니까 그게 좀 망가졌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비볐다고 표현하는 게 그래도 맞겠죠. 맛은 좀 나는데요. 예, 카이사라이즈 전멸도 다 빠진 상태라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1코어 이상 밀렸었거든요, 주요 라이너들이. 근데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는 시간은 벌었으니까요. 바론을 내어준 건 아니고 억제기가 나올 만한 그리고 시간을 벌어야 이거는 되는데 승부수네요. 다리우스 뭐 오기 전에 갑니다. 다리우스가 넥서스 깨기 전에 우리도 바로 먹겠다. 네가 와. 네. 다리우스 네가 와. 안 와요. 네가 와 다리우스. 안 온대요. 우리는 안 갈 거야. 우리 안 갈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다 죽을 거야. 네, 다리우스 안 갑니다. 네가 와 다리우스. 안 갑니다. 다리우스 네가 와. 안 제발 갔어요. 와줘. 이유가 없죠. 제발 와줘 집에 다리우스. 못 가게만 하면 그런데 되는데요. 바로는 일단 바로 제발 와줘 다리우스. 집에 못 가게 하면 바로 백도어 일단 그런데 심지어 바로는 클리어러브. 다리우스 제발 와줘. 그러면 안 봅니다. 제발 와줘. 너희가 우물로 와. 네. 전장 선택은 바로 앞이었고 그대로 마무리가 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타 대승 다이올브지 그리고 억제기 선수! 이러면 근데 더블킬 아이보이 트리플킬 아이보이 왔어요. 왜 기지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니?
왜 발언도 없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결국 전투 한타는 대승을 거뒀습니다만 와, 이 미니언 맞습니다. 샷다운 그리고 경기를 끝냅니다. 1위입니다. 마지막에 진짜 일촉즉발 정말 숨막히는 심리전과 판단력의 명승부였는데 클리어러브가 바론 스틸했어요. 완전 어마하죠. 저거라도 먹었으면 뭔가 좀 내용이 달라졌겠습니다만. 네, 근데 레이 선수가 보여준 정말 우직한 스플릿 바로 넥서스까지 그 그렇죠. 판단도 상당히 결단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힘을 믿은 거죠. 네. 그 미드마에 펼쳐졌던 경기에서 밑으로 보냈습니다만 아이보이가 트리플 만들어냈고요. 어떻게든 원래 그 전한타를 저희도 디테일하게 본 게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한타를 사실 이겼던 걸로 봤거든요. 네. 인원 숫자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빨리 집 가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끊겼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상만 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전투는 다이올부터 괜찮았거든요. 몇 개가 막 킬이 네. 막 떴으니까요. 인원도 더 많았고요, 당연히. 5대 4였으니까요, 또. 근데 그 이후에 카이사의 그 움직임 더해지면서 바로 앞에서 전투 그리고 나머지 전투도 다 망가졌습니다. 네, 잘 따라가긴 했는데 EDG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으나 그 전까지의 격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따라잡았어도 좀 격차가 좁혀지는 느낌, 확 좁혀지는 느낌까지는 없었죠. 네. 정말 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만약 바론 먹고 한타 대박 내고 집 와서 그래서 막았으면. 와, 이런 가정을 갑자기 해보게 되는데 예술이죠 그러면. 그만큼 뭐 그래도 정말 만만한 팀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오늘-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러면 예상으로 우리가 건지는 팀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아우 많아요. 네. 월척이 많습니다. 대어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던 팀들은 도리 뭐 G2 이렇게 봤었는데 네, 지금 슈퍼맨시브 확실히 힘을 실었고 지금 다이올부즈도 갑자기 그렇죠. 부상하는. 어제 또 데토네이션 건졌고. 네. 네. 하루에 한 팀씩 가네요. 그렇죠. 네. 주전 정글러가 안 나왔음에도 EDG와 이 정도의 반반 균형을 이룬다? 이거는 충분히 건질만 하죠. 그러니까 두 경기 출장 정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경기를 펼쳤는데 1승 1패. 충분해요. 네. 이거 약간 팀 선정에도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이올부즈의 다음에 그 갖춰진 힘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리고 역시 참 메이저 지역은 흔들릴지언정 그냥 항상 이렇게 저력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제 C9도 그랬고 역시 그래도 품격을 지켰죠. 그렇습니다. 그 중후반의 그 힘을 한번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카드와 함께는 플레이 오브 더 게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레이네요. 사실 레이가 한타 때도 너무 잘해줬었어요. 뭐 마지막 백도어도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전 한타 구도에서부터 계속. 이 장면에는 뭐 단독이었죠. 이번 체력이 사라져? 네. 그러니까 뭔가 막 집 가려다가 아이보이가 다 때려잡는 구도로 미니맵상으로 좀 봤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네. 쫓아다니면서 어디 가냐 계속. 역시 집에만 못 가게 하면 네. 다리우스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으니까요. 되게 생겨서 뭐 그림 한 장 나오나 싶었는데. 네. 그림 반장도 안 나왔네요. 백지가 떴고 그 백지는 결국 EDG가 채색하면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8.19 다리우스가 워낙 좀 상향을 많이 받아서 탑 탱커 메타에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옴으로써 앞으로 자주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어쨌든 확실히 건지는 팀도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다이올부즈의 그 저력뿐만 아니라 EDG의 2승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슈퍼매시브 2승, EDG의 2승까지 만들어진 가운데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준비된 마지막 6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는 롤파크입니다.